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각 지역 후보들마다 대대적인 유세전을 펼치며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라돈 등 방사능 수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춘천의 한 시민단체가 2년 동안 200여 곳이 넘는 곳에서 직접 측정을 해본 결과 정부 측정치보다 방사능 수치가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내 각 시군마다 인구 늘리기 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일자리가 부족해 20대 청년층 인구는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매매 가격은 11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후보들마다 대대적인 유세전을 펼치면서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사거리 모든 방향에 선거운동원과 유세 차량이 늘어섰습니다. 선거운동원이 손짓과 율동으로 출근길 시민들의 눈길을 끌면 후보들이 허리 숙여 인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 합동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최문순 도지사 후보는 시민들에게 평화의 시대를 열자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강원도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평창에서 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고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창수 도지사 후보는 원주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손을 붙잡고 눈을 맞추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후에는 춘천 풍물시장을 찾아 주민들과 상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지역 경제 회생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행정 전문가, 이 일을 갖다가 할 줄 알고 일머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는 제대로 여러분들 먹거리를 만들고 강원도의 비전을 제시하고 민병희와 신경호, 두 명의 교육감 후보들도 출근길 유세와 공약 발표, 전통시장 상인 간담회를 갖고 교육감 선거에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세 차량 등을 동원한 선거운동은 투표 하루 전인 6월 12일 자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공무원 등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도 공개 장소에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와 인터넷,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라돈 등 방사능 수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춘천의 한 시민단체가 2년 동안 200여 곳이 넘는 곳에서 직접 측정을 해봤는데 정부 측정지보다 방사능 수치가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주익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국가환경 방사선 자동 감시망입니다. 춘천 지역 방사선 양을 측정했더니 0.134 마이크로 시버트로 표시됩니다. 단위를 나노시버트로 전환하면 134 나노시버트입니다. 상태는 정상이라고 표시됩니다. 이 수치는 강원대학교에 있는 감시기에서 측정된 값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측정기를 가지고 춘천시청 앞 도로로 나왔습니다. 방사선 양이 500에서 600 나노시버트로 나옵니다. 높게 나오는 지역이 다수가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어떻게 좀 기록에 남길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지도 측정하게 됐고 자료화시키는 작업을 이제 한 2년 가까이 하고 있는 중인 거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준에 따르면 춘천 지역의 정상 방사능 수치는 235 나노시버트 정도입니다. 2년 넘게 춘천 지역 225곳의 방사능 수치를 조사한 시민단체 춘천 방사능 생활감시단은 평균 수치가 323 나노시버트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시단은 방사능 수치에 따른 위험성 구분이 불분명하다며 우선 춘천시에 시민 조사기구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그 저선량으로 오랫동안 노출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을 줄여야 하는 노력은 명확하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한 저선량의 생활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다뤄졌으면 합니다. 감시단은 방사능 수치 측정 지도도 공개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시단의 발표 내용을 검토한 뒤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해바라기 센터 원주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오는 11월쯤 가동될 예정인데요. 다른 지역까지 가서 상담과 조사를 받아야 했던 피해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강원 남부 해바라기 센터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해바라기 센터 원주 유치 TF가 발족한 지 2년 만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원주에서 발생한 성폭력과 가정폭력 사건은 2,205건으로 춘천과 강릉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충격이 컸을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건을 조사해야 했던 수사 당국은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춘천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주에 이것이 생기면서 그분들을 위한 법률 지원이나 심리 상담 그런 것들이 일사천리로 만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들의 경우 춘천을 오가는 낯선 환경에서 조사받는 상황에서 경찰, 상담원, 춘천 해바라기 센터와 병원 등의 피해 진술을 여러 번 반복하는 2차 정서적 고통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진술을 되게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약간 그런 좀 문제점도 있었는데 이제 원주에 생김으로써 성학대가 신고가 되면은 바로 아이를 이제 센터에 데리고 가서 바로 한 번에 진술을 받을 수 있고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상담과 의료 지원, 수사 법률 지원과 심리 치료 등의 종합적인 전문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의료기관의 진료 번역이 지금 진료 담당하고 있는 충청 북부 또 경기도 동부 이쪽에서도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강원 남부 해바라기 센터는 의료진과 상담원, 수사 인력 등 인적 구성을 마치고 오는 11월쯤 가동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시군마다 인구 늘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올해 1, 4분기는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았습니다. 특히 안정된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20대 청년층 인구는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문병훈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이동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인구는 지난해 4, 4분기 순 유입에서 올해 1, 4분기는 순 유출로 역전됐습니다. 지난 3월까지 도내에서는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늘어나면서 순 유출이 2,952명이 많았습니다. 삼척시와 양양구는 적게나마 순 유입됐지만 강릉과 동해시 등 6개 시군은 순 유출이 많았습니다. 시군별 순 유출은 고성군이 1,121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해시 746명, 강릉시 446명, 속초시 392명 순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즉 기업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한편은 기업은 사람 구하기 힘듭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수도권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4분기 영서 지역은 춘천과 원주시 등 5개 시군이 전출보다 전입자가 많았지만 화천과 철원 등은 순 유출이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기농 등으로 50대와 60대는 순 유입이 많았지만 40대 이하는 순 유출이 많았습니다. 특히 20대 청년층은 순 유출이 2,743명을 기록했습니다. 그 청춘들을 위한 현지 밀착형 현지인이 될 수 있는 강원 영동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인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동 지역은 20, 30대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하고 교육과 의료 등 복지와 문화시설도 부족해 인구 감소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병훈입니다. 춘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레고랜드 시민검증단은 성명을 내고 최문순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레고랜드와 관련해 도민을 기만하는 허위 사실을 발언하는 태도에 도덕성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최문순 후보가 레고랜드를 착공한 STX건설이 부채가 전혀 없는 굴지의 건설회사라고 치켜세웠는데 STX건설은 4년 3개월 만에 기업 회생 절차가 종결되고 올해 3월 10일까지 증권 발행이 제한된 업체로 최 후보의 발언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레고랜드 공사가 지연된 이유를 문화재 문제 해결 지연으로 꼽은 데 대해서도
문화재 발굴 완료 통보 문서가 이미 2016년 7월과 9월에 나왔다며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춘천시의회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5대 약속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춘천시민연대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춘천시 의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공약 중간평가제 실시, 정책 공론화제도 도입, 외유성 해외연수 개선, 표결 실명제 도입, 회의 생중계 등 5가지 약속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올해 춘천시 의원 후보 39명 가운데 19명이 약속운동에 동참했지만 20명은 동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선거 경비 상황실을 열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24시간 경비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후보자와 주요 인사가 거리 유세를 할 때 신변 보호조와 신속 대응팀을 운영해 유세 방해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할 계획입니다. 또 도내 856곳의 투표소에 112 순찰을 강화하고 투표함을 회송할 때는 노선별로 무장경찰관을 배치해 돌발 상황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5월 28일 기준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14% 하락해 11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하락률이 2주 전 0.07%에서 지난주에는 0.13%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전세 가격도 일주일 전보다 0.11% 하락하면서 16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내 모든 학교의 운영 자료가 오늘부터 인터넷 학교 알림이에 공시됩니다. 공시 내용은 수업 일수와 수업 시수 현황,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학교 회계 예산 결산서, 그리고 졸업생 진로 현황 등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9월에는 수업 공개 계획과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등 9개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반려견과 외출을 할 때 목줄을 매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춘천시는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한층 강화돼 6월부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 최대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또 미등록 동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1차 경고 처분에서 1차 과태료 20만 원, 최대 60만 원까지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현재 춘천시에는 만 113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돼 있습니다. 강원도산 고추류의 연합 판매 확대를 위해 수급 안정 사업 등의 대책이 추진됩니다. 강원농협연합사업단은 올해 고추류 연합 판매 사업에 20개 농협이 참여해 600억 원의 판매 실적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풋고추협의체와 파프리카협의체의 설립 등 산지 유통체계 구축을 비롯해 산지별 전속 거래와 정가 수입 매매의 확대, 가격 안정과 농가 수취 가격 제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도내에서 생산되는 고추류의 70% 이상을 출하하는 것을 목표로 소비지에서 시장 교섭력의 우위를 선점하고 판매 창구를 강원 연합 사업단으로 단일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환경미화원 5명과 도로보수원 3명 등 무기계약 근로자 8명을 채용합니다. 환경미화원은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수거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도로보수원 2명은 도로, 하수도 소규모 보수, 나머지 1명은 가로, 보안 등 유지관리와 보수 업무를 합니다. 1차 서류 전형, 2차 체력시험, 3차 면접으로 선발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